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수업은 이제 복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웹 프로그래밍은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네요.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구축을 해야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활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설계자가 되고 그러려면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두 가지 형태를 쓰는데 창의적인 방법과 다른 것을 모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설계 방법으로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모방하는 데 있어서는 벤치마킹이라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브레인스토밍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생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걷고 또 걷고 걷는다. 근데 궁금해하네요. 나는 혹시 목적지도 없는데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사실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더 빠른 속도로 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하는 목표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겠죠. 천천히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대로 간다면 조금씩 우리 목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아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다음은 행복한 경영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상상과 공상이 무엇이 다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것은 이노 디자인의 사장이었던 김영세 씨가 했던 얘기인데, 우리는 그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용자를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관련 지식들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은 이 사물에 대한 관심, 사용자에 대한 관찰을 하지 않고 발생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 아니라 공상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아이디어라는 거죠. 이런 경험 또는 특히 사용자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인문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 문사철 600이라고 명명되는 독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고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이제 객체 모델링 과정을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 분석 및 설계는 사실은 한 학기 강좌로도 사실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으나 우리는 얘네들을 한 학기 동안 가지고 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객체 모델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해내면 되겠죠. 이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실제 클래스 모델링을 하면 클래스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가 도출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은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DO 클래스, DAO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다뤄보기로 하죠. 이 개념은 우리가 1학년 2학기 ASP.NET 프로그래밍에서 어느 정도 다뤘던 내용이긴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보기로 하죠. 이 DO 클래스, DAO 클래스는 사실은 C# 프로그래밍보다는 2학기 때 하는 자바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한 JSP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2학기 때 DO, DAO 클래스를 한 번 더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아이디어 도출하는 과정을 살펴보겠는데, 아이디어 도출하는 과정은 크게 나눠서 브레인스토밍과 벤치마킹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살펴보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벤치마킹 과정을 이제 알아보기로 하죠.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직접 카카오톡 메시지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과제로 남겨놓고 나는 다른 형태로 기능을 도출하는 과정, 관리해야 되는 정보를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른 개념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카카오톡에서 메시지 기능에서 여러분들은 브레인스토밍 작업을 한번 좀 수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벤치마킹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거 잘못됐어요. 쇼핑몰을 이용해서 우리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내가 그 키스를 하다가 키스보다는
쇼핑몰이 나을 것 같아서 쇼핑몰로 바꾸었습니다. 자, 우리 객체지향 복습에서 모델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좀 얘기를 했었죠.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대상물을 이해하기 쉽게 취급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모델링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 모델링하는 과정에서는 추상화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패션 모델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복습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죠. 모델링 과정에서 모델링의 유효성은 우리가 지하철로 코엑스에 개최되는 전시회를 가고 싶을 때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동하는데 위성 사진보다는 우리가 지하철 노선표, 전철 노선표가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현실 세계에 가까운 것은 위성 사진이 더 가까울 것이나 실제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위성 사진보다는 전철 노선도가 우리에게 훨씬 더 유용하다 그랬죠. 현실 세계와 얼마만큼 가까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용하는데 얼마만큼 편리하냐는 게 모델링에서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놓고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각각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모델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런 작업을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객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특히 이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단계별로 그 결과를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단계별로 분석가와 발주자 사이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서로 논란이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객체 모델링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구사항 정의서는 발주를 낸 회사, 돈을 지급하는 회사가 되겠죠. 주문하는 회사입니다. 주문한 회사에서 내가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을 정의해 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발주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모델링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사항 정의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를 거쳐서 도출하게 되고 각 회의 과정에서 이제 서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트러블이 안 생깁니다. 요구사항 정의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죠. 이 분석 과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사와 동사로 구분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사 동사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는 과정, 추상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추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이 설계 작업을 하게 되는데 UML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나온다 그랬죠.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나온 상태가 되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공부하는 게 시스템 분석 및 설계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늘 수업에 들어갑니다.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서 이야기하는 객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속성, 필요한 메서드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이 필요한 속성과 메서드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브레인스토밍을 이용할 수도 있고 벤치마킹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모델링 과정 중에서 브레인스토밍을 살펴본다고 그랬죠.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아이디어 도출에 있어서는 모델링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아이디어 도출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단어들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얘네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하는 과정들은 보통 단어를 구분 정리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도출해 놓은 단어 중에서 명사들은 일반적으로 클래스가 되거나 혹은 클래스의 속성이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가 되느냐 속성이 되느냐는 것은 우리가 클래스와 속성 사이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또한 속성에는 값을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대부분은 이제 메서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특정 클래스에 속해 있는 메서드가 되기 때문에 클래스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명사와 동사를 구분해 놓고 보면 이 명사, 동사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추상화라고 하죠. 그래서 목적에 맞는 속성과 메서드만 추출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것, 과도한 것들은 우리가 그 아이디어 도출 과정에서는 나왔지만 과감하게 삭제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객체 모델링이나 추상화할 때 자동차에 관해서 뽑으면 굉장히 많은 속성, 굉장히 많은 메서드가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 세무 공무원 입장에 추상화를 하게 된다면 그 중에서 일부 필요한 요만큼의 속성, 이만큼의 메서드만 우리가 처리해주면 기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 이제 추상화 과정이라 그랬죠. 그리고 객체 모델링을 통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나오게 되는데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은 클래스의 속성들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 정보를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었다면 이만큼에 해당되는 것들이 테이블에서 차종, 연식, 차량 번호, 소유자, 배기량, 뭐 주소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테이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량 번호를 위에 끌어내놓고 앞에 황금 열쇠가 있네요. 얘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얘를 뭐라고 그런다? 그렇습니다. 기본키, 주키 그렇게 불렀죠. 프라이머리 키, 기본키, 주키라고 불렀습니다. 기본키, 주키 그러면 떠올려야 되는 두 단어가 있었죠? 기억나나요? 난널, 유니크.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널값 허용되지 않는다. 유니크 유일해야 된다. 이게 기본 키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키가 부여된 필드는 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을 손쉽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 키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은 DAO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DAO 클래스는 우리 C샵보다는 JSP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JSP에서는 MVC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MVC 패턴의 경우에는 원래는 GUI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데 사용했던 디자인 패턴입니다. 이때는 웹 브라우저에서 뭔가를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요청할 때는 웹 서버 내부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랬죠. 웹 프로그램의 컨트롤러 영역에 우리가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보통 컨트롤러는 서블렛을 이용하거나 JSP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웹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뷰를 통해서 이제 웹 브라우저로 되돌려주면 됩니다. 이때 요청 응답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작업이라고 한다면 컨트롤러는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원하는 것을 가져온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컨트롤러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러는 뷰 페이지를 통해서 웹 브라우저로 보내주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을 MVC 패턴이라고 그러죠. 보통은 이 모델의 영역은 이제 자바빈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 모델을 DO라고 하는 클래스와 DO라고 하는 클래스와 DAO라고 하는 클래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DO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식에 해당이 되는 거고 DAO 클래스는 실제로 실행하는 작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해보기로 하죠. 위로 다시 돌아갑니다. 모델을 구현할 때 보통은 DO 클래스와 DAO 클래스를 분리해서 이용하게 되는데 DO 클래스는 데이터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보통 테이블과 대응하는 필드 기능만 존재를 합니다. 내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다니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DAO 클래스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클래스입니다. 이 DAO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와의 접속, 입력, 출력, 삭제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얘네들을 DAO 패턴이라고 부르고 보통 MVC 패턴에는 DO 클래스, DAO 클래스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잠깐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자,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때 우리 데이터 뭐가 필요했죠? 네 가지가 필요했죠? 그 네 가지가 뭐였나요? 서버 이름, 로그인, 비밀번호,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런 네 가지가 있어야 접속이 가능하다 그랬네요. 자, 우리 1학년 2학기 때 했던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그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업을 했던 게 로그인, 회원가입, 게시판 여기까지를 다뤘습니다. 얘네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클래스를 봤을 때 멤버 DO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BBS DO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죠. 여기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에는 우리가 테이블이 각각 멤버스 테이블, 그 다음에 그 BBS라고 하는 테이블, 두 개의 테이블을 구성을 해놓고 있었죠. 그리고 멤버 DAO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보면 멤버의 목록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사용자 아이디의 중복 검사를 하거나 그 회원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멤버 DAO에 들어있었던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BBS DO에 대응해서 BBS DAO에서는 우리 게시판의 목록을 가져오거나 새로운 글을 입력을 해주거나 아니면 상세 보기를 처리해주거나 여기 중괄호 괄호가 두 개가 더 들어있는 것은 오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DAO에 들어있었죠. 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형식은 BBS DO, 얘네들은 이쪽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BBS 테이블과 대응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우리는 DBma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도입을 했었죠. DBman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램 사이에서 중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각의 DAO 클래스는 DBman 클래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액세스를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각 DAO 클래스는 DBman 클래스를 통해서 데이터에 액세스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이제 우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브레인스토밍 작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미국의 광고회사인 그 광고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알렉스 F. 오즈번이라는 사람이 1941년도에 제창한 그런 방법입니다. 얘네들은 회의 형식을 통해서 테마를 결정하고 구성원들의 자유반응을 통해서 아이디어 제시를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나름의 독창적인 발상을 만들어내는 게 브레인스토밍 방법입니다. 크리에이티브한 독창적인 요소를 만들어내고 싶다. 그럴 때 우리 주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브레인스토밍의 기본적인 원리는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제기하는 아이디어가 많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비판을 하지 않으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사항입니다. 어떠한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를 출발점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전개시키는 게 좋죠. 회의에는 반드시 리더가 있어야 되고 구성원 수는 10명 내외로 합니다. 근데 10명이 되면 참가하는 사람과 참가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한다면 4명 내지 5명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포스트잇을 이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인데, 여기에 보는 것처럼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것들은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낸 아이디어가 여기에 속할지 저기에 속할지 하는 것들을 결정해 줄 때 이 포스트잇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대면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실습을 좀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브레인스토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러네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외에 무엇을 얘기할 수 있지? 두 번째는 네가 책임자라면 무슨 일을 할래? 세 번째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뭘까? 네 번째는 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다섯 번째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데이터는 무엇일까? 이런 5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과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브레인스토밍 실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4인 1조로 진행하도록 하겠고 대면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카카오톡의 톡 기능에 대해서 그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카카오톡에 대해서 필요한 단어를 좀 적어 보십시오. 이 단어는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형태로 적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잇 하나하나에 명사, 동사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 놓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왔던 단어들을 지금 현재 그 강의록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쓰던 두원키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명사 내용과 이렇게 동사 내용을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명사들은 클래스 이름이 되거나 클래스에 속한 속성이 될 것이고, 동사들은 클래스에 속한 메서드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스트잇 한 장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학번 이런 형태로 적어서 여기다 벽에다가 붙여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명사는 명사끼리, 동사는 동사끼리 이렇게 주르륵 붙여두기로 하죠. 그런 다음에 걔네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포스트잇에 하나씩 들어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그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여기다 붙여 놓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 여기다 붙여 놓습니다. 강의록 여기다 붙여 놓습니다. 자, 위쪽에 해당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스 이름에 해당될 건데 덩치가 큰 것들입니다. 보통은 클래스와 클래스 속성을 구분하는데 이거 서로 포함 관계를 보면 된다 그랬죠.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속성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보면 학번, 성면, 학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정보를 변경한다, 로그인한다, 로그아웃한다 이런 것들이 학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동작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뒤 과정에서는 학생이라는 것은 클래스 이름이 되겠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속성이 되겠구나. 얘네들은 메서드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 구분할 때 늘 이제 저기 학생은 학번을 가지고 있다, 학생은 성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속성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이제 그 클래스가 되어야 될지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학생은 과목을 가지고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른 겁니다. 학생은 학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 좀 어색합니다. 학생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어색하죠. 학생은 과목의 학점을 가지고 있다. 학생은 과목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점, 성적 등은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속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록에 해당된다면 뭐 강의록의 제목, 내용, 파일, 번호, 조회수 이런 것들이 있겠고, 다운로드한다, 뭐 확인한다 이런 이제 메서드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과제에는 마찬가지로 뭐 제목, 내용, 파일, 번호, 제출자 이런 것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제출한다, 채점한다, 확인한다 이런 메서드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공지사항이 있다면 제목, 내용, 파일, 번호, 조회수, 다운로드한다, 확인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포스트잇 한 장에 하나씩 붙어 있는 것들을 이제 갖다 붙이다 보면 이제 분석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제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마도 하나만 적어놨겠지만 강의록에도 제목이 들어가고 과제에도 강의록에도 제목이 들어가고 과제에도 제목이 들어가고 공지사항에 제목이 들어간다. 그러면 포스트잇에 제목 두 개를 더 써가지고 각각의 위치에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분석 과정에서 여러 개의 클래스가 나올 수 있죠. 학생이라고 하는 클래스, 과목이라고 하는 클래스, 강의록이라고 하는 클래스, 과제라고 하는 클래스,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클래스 등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분석해 놓은 과정은 완벽한 분석이 아니라 그냥 개념적인 거라서 부족한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테이블을 도출해 주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의 속성들을 가져온다면 학번, 성면, 학년 이런 따위 있겠네요. 그러면 학번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정수형 자료로 할래. 널 값은 허용하지 않을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n 캐릭터 열자, 유니코드 열자로 할래. 널 값은 허용하지 않을래. 학년은 int 정수형으로 할래. 그 다음에 널 값은 허용하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 테이블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과목이라고 한다면 학점, 성적 이런 따위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의록이라고 한다면 번호,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속성으로 존재할 수가 속성으로 있던 것들이 강의록 테이블의 그 필드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과제, 공지사항 이런 따위의 테이블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과목 테이블의 경우에는 다른 테이블은 이렇게 밑줄을 켜놓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기본키로 작용할 수 있는데 과목 테이블은 현재 기본키가 없어요. 이 과목 테이블의 기본키는 뭘로 넣으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한 게 없을 때는 과목 코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넣어주면 기본키를 넣어줄 수가 있겠네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테이블을 도출해내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네요. 자, 이 얘기 하나는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은 중요하다 그랬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수업 시간이나 SNS를 이용해서 나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